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예고 드린 대로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증여는 글쎄요, 제가 변호사 하면서 이 상속증여 이야기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자문이 들어오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상속은 사실 상속이 일어났을 때 자문이 많고요. 증여는 평소 때도 자문이 많은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증여는 잘 알아놓으셔야 한다.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게 증여를 이 시점에 이제 만약에 했어.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3개월 내, 이게 3개월이거든요. 신고를 해야 돼. 증여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3개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증여를 했는데 이제 아들을 줬어. 아빠가 아들을 줬어. 근데 아들이 좀 쓰다가 반환을 했어.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아빠가 증여했고 아들이 증여했네. 증여 두 번 했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죠, 여러분. 아니, 아들이 썼다고 이제 반환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간을 놓치게 되면 아빠도 증여, 아들도 증여 처리를 해요.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증여 처리를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지거나, 그러니까 돈이 특수관계자, 소위 말해서 부모 자식 간에 돈이 오갈 때는요, 함부로 돈이 오가서는 안 돼. 특히나 큰 금액. 이거 증여인지, 뭐 소비대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건지, 그리고 반환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증여를 하는 건지, 그거를 명확하게 개념을 아시고 해야 나중에 억울한 일이 안 생기신다. 아니, 그런 거죠. 내가 해외 가 있는 동안 와이프한테 몇 개나 하다가 받았어요.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와이프한테 증여했고 와이프가 다시 남편한테 증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증여재산의 반환과 재증여예요. 재증여. 다시 또 증여를 한다. 자, 그러면 재산을 돌려줬는데 어떻게 이게 반환이 되는 거예요? 증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에, 그러니까 속한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거든요. 그 기간 내에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 1증여, 제일 먼저 한 증여도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 반환을 이때, 만약에 이 범위 안에서 이때 반환을 하게 되면 증여가 됐다가 신고 기간 내에 반환이 이루어졌네요. 그러면 반환으로 봐줄게잖아요. 근데 이게 증여세 신고 기간이 넘어가서 이때 만약에 반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이미 3개월 지났으니까 증여로 확정됐죠. 그리고 나서 얘가 반환이 아니라 반환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여기서 첫 번째 증여, 1번 증여가 확정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세청은 2번 증여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2번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억울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냐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여세 과세 표준 잠시만요.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그러니까 증여가 이루어지고 3개월 내에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요 시점이죠. 그죠?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아닌 것으로 봐서 최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확정되기 전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증여가 반환이 돼버리면 둘 다 증여 처리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1번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줬다가 3개월 그러니까 되기 전에 반환을 했다고 하면 이게 없던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금전은 또 예외야. 왜? 여러분, 금전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왜? 돈이 오가게 되면, 그러면 이 증여는 뭐예요? 부동산이란지, 물건, 동산,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금전이 된다. 그러면 둘 다 증여세가 물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금전은 호남물, 예를 들면
들어왔다가 아들 통장에 섞이는 순간 혼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돈이 돌아갔는지 다른 돈이 돌아갔는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돈이 이렇게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아주 예민합니다. 왜? 그게 증여인지 소비대차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원의 성격을 매우 특징적으로 확정해 놓지 않는 이상 뭔가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건 다 그냥 공짜로 줬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은 매우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면하기 위해서 아니 갔다가요 돌아왔다. 그럼 갔다 돌아온 게 뭐예요? 증여의 반환이에요? 아니면 빌려줬다 돌려받은 거예요? 빌려줬다 돌려받았다 생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차용증이 있어야 되겠죠. 차용증은 뭐가 있어야 되죠? 원금, 이자, 이율, 그죠? 그다음에 그 변제 기한 있어야죠.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확실히 차용증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 기간 내라도 과세관청이 증여에 대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뭔가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해버렸다라고 하면 이건 증여로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반환이 아니라고 본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때 증여를 해서 이분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를 내야 될까요? 부동산이라면. 이때 취득세를 내고 반환을 하면 또 취득세를 내야 돼요. 취득세는 2번 내야 됩니다.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하면 취득세. 그죠? 이거는 또 감안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큰 부동산이 움직이면 취득세가 한 20억 하면 이제 1억씩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비싸다. 그래서 증여세 또 2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증여를 하고 나서 반환이 언제 이루어졌냐? 3개월 넘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경과하고 또 3개월이 지나가는데 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을 하게 되면 증여는 확정됐는데 반환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2번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2번째는 자 잘 나오는 걸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2번째는 첫 번째 증여는 인정했어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증여도 인정 안 하고 반환도 인정 안 돼서 둘 다 증여 안 되게 됐죠. 2번째 케이스는 증여는 확정. 그리고 돌아오는 거는 3개월, 추가 3개월 내에 돌아왔으니까 반환은 인정해 줄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되죠? 증여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반환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는 또 대충 예상이 되죠. 세 번째는 증여하고 나서 3개월이 넘었고 그 신고기한 이후로 3개월이 넘어서 이때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가 세 번째 케이스겠죠. 이거는 최악의 경우죠. 그죠? 당연히 예상되시죠. 여기도 증여, 여기도 증여 처리를 해서 둘 다 증여로 봐버리는. 그러니까 반환으로 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케이스가 남편이 해외를 가서 계좌가 안 나와. 그래서 와이프 보고 땅값 대신 좀 받아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약자는 남편이 아내가 받았죠. 그러면 국세청은 남편이 받아야 될 돈을 아내가 받았으니까 증여 6억 원 내에 있는 증여인가 그거를 먼저 확정 짓는 거죠. 아니에요. 잠시 받아놨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 돌아가면 돌려줄 거예요. 라는 걸 소명하지 않는 이상 이거 증여 처리를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보신 거는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증여 앤드 증여가 돼서 증여세 2번 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이게 바로 증여와 반환과 재증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상속증여 제대로 하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